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현상을 읽어주는 상담심리학과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도 참 사실은 우리 연예인들이 뭐 또 워낙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계속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일단은 지난 1심에서 6년 5년형을 실형으로 선고받았던 승리 정준영 카톡방 사건으로 집단 성폭행 정준영 씨가 2심에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그리고 최종훈 씨는 많이 감형이 됐습니다.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음,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 되려는 뭐 친구들이 뭐 후배들이 사실은 연예인을 꿈꾸면서 많은 인기를 꿈꿔요. 사실은 뭐 그래요. 이왕 뭐 그림을 크게 그려라. 뭐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지 뭐 고양이 정도 그릴 수 있다.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지만서도, 그러니까 가수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해서 정말 노래가 좋고 음악이 좋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게 좋고 감동을 주는 게 좋아서 가수를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발전할수록 뭔가 좀 자기보다 한 단계 위나 몇 단계 위에 그 계층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선진국도 뭐 IT를 한다든지 뭐 스타트업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 스포츠인 외에는 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잘 될 수 있는 경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요. 연예인이 갖는 인기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팬덤 때문이 되지만서도 그만큼 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선한 행동이나 여러 가지 팬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게 사랑이 있어야지 그걸 착취하면은 안 됩니다. 착취하게 되면 갑과 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연예인을 30년 동안 넘게 해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인기 있다고 해서 뭐 밥값도 안 받으시고 뭐 그런 정도는 뭐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워낙 또 팬덤이 강하다 보니까 뭐 큰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연예인들이 사실은 성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요. 나 스스로를 사랑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는 인기가 먼저 되고, 인기가 먼저 된다는 건 돈을 먼저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 후배들이 치고 올라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풀 때 뭐가 있느냐? 일단은 술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응?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이 옆으로 가요. 그럼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 성중독이에요. 성중독. 음. 그리고 이 또 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이에요. 사실은 음주운전하는 연예인이나 일반 분들, 왜 저 술 먹고 저렇게, 아니에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취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분명히 술을 안 먹었다고 자꾸 내서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마약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풍선 효과처럼 하나를 막았어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을 막았으면은 이게 또 성중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도박 중독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또 마약 중독. 근데 또 도박 중독의 케이스를 보면요, 100%는 아니지만서도 대부분 뭐 80% 이상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박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술 플러스 성중독인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간에 합의하에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이렇게 승리 씨와 최종훈 씨는 이거 문제가 큰 거죠. 왜냐면은 정말 한 여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지금 나름대로 그 과정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서울고법 형사 12부, 그러니까 형사부에서는요, 보통 큰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부라고 해서 뭐 재판관이 3명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단독은 판사 1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윤봉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제 서울고법이니까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요,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상대 여성과 피해를 합의해서 이거는 참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는 이거 강간이다, 범죄가 아니라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 이제 화관이 되는 거죠. 상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반성이 부족하다. 혹시나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진지한 반성이 있었으면요, 이것도 몰라요, 형이 더 줄어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뭐 여러분들 뭐 그 이재용 회장도 보면 알겠지만서도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뭐 보통 2년 8개월 정도에서 또 이게 감형이 될 수 있는데,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너 합의는 했으나 우리는 너를 범죄로 보는 건데 너는 반성을 하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줄여줄 수 없어. 그러니까 5년에서 2년 6개월 줄어든 것도 이건 사실은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점,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에게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그러니까 합의서가 있으면은 아마 정준영도 한 2년 8개월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성만 했기 때문에 1년을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뭐 양형상 최종훈 씨도 만약에 반성을 진지하게 했다 그러면은 뭐 1년은 아니더라도 그 안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뭐 이런 거를 뭐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양형상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히려 반성을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게 됐을 텐데, 최종훈 씨는 합의는 봐서 2년 8개월형으로 줄였으나 반성을 안 했다. 그래서 실형입니다. 그리고 정준영 씨는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상대가 난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해갖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요, 또 우리 피해자 분들은 또 민사 사건도 소송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금액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정확히 30년, 31년째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개그맨 많이 할 때 뭐 전국에 있는 행사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을 보더라도 술 중독에 빠진 연예인도 많이 봤고요, 성중독도 빠진 연예인 많이 봤고, 뭐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것도 아니니까. 다음에 제가 또 다음에서 설명할게요. 술 중독과 성중독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고,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은 뭐 공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서도 아무튼 뭐 방송을 하면서 사회적인 공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범죄보다는 뭔가 나누고 희망을 주고 뭔가 기부를 하고 이런 쪽으로 돼야지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악에 대한 영향력이고, 자기 인기를 빌미로 사실은 이 또 성폭력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성폭행이 아니라 집단 성폭행이라고 법원에서 일단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다 아니다, 뭐 유죄다 무죄다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 판단을 믿어줘야죠. 네, 믿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좀 세상이 힘든데 이렇게 또 연예인의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라는 게, 참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인데, 예? 아이돌들이고 그런 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응원하고 힘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 두 분 외에도 뭐 워낙
희망과 꿈을 주는 좋은 연예인 하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 희망을 삼자고요. 대신 남성분들 뭐 저도 조심하겠지만서도 왜 성을 희하는 거 성희롱 뭐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남의 걸 뺏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음주운전도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성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가 있고 이걸 연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나쁜 소식이지만서도 반면교사에서 우리는 잘해야 되니까 아셨죠?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